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두보 시즌3 MC 김지연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음식료 섹터는 내수 부진에 따라 이 내수에서의 성과보다는 해외 쪽 매출에 대한 성과가 훨씬 좋은 상황이죠. 그중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김, 김밥 이렇게 K푸드의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가 음식료 산업에 있어서는 비수기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개선이 좋은 업체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PQC, 그러니까 가격, 판매량, 원가 관점에서 2분기 음식료주들에 대한 이익 결정 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P, 가격입니다. 주요 업체들이 4월 총선 전후로 가격 인상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롯데웰푸드는 6월 1일 코코아 제과 제품 17종에 평균 12%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김이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음료 등 전 부분에 있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의 판가 인하 압력 이후 가격 인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업종의 센티먼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나 설탕 등 일부 소재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Q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자, Q는 판매량인데요. 2분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그리고 전분기 대비 11%를 달성을 했고요. 지역별로는 미국이 4.1억 달러, 그리고 중국은 3.4억 달러를 시연을 했습니다. 특히 2분기 전체 라면의 수출액은요, 3.2억 달러를 기록을 했죠. 삼양식품의 캐파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마진 지역 중심 수출 증가로 분기 대비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면 수출 데이터가 월 1억 달러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캐파 증설 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냉동김밥이나 조미김, 소주, 핫도그 등 역시 수출에 있어서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출은 견조한데요. 역시 문제는 내수입니다. 2분기 국내 식품 물량은 비수기 영향과 대형마트 트래픽 부진으로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쟁의 강도도 심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음료라든지 주류 업체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영업 환경이 비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식 대비 가공식품의 가격 메리트 부각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도 100P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은 하반기 물량 감소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 원가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음료 업체 2분기 원가 부담은 1분기에 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은 좀 아쉽더라도 이익 개선은 견조하기 때문인데요. 2분기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까지 연중으로 원가 부담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최근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곡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현재 곡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연초 이후 옥수수와 소맥, 대두, 원당 가격은 각각 15%, 14%, 12%, 7% 정도 빠졌고요. 또한 음식료 업종 마진 스프레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음식료 CPI, PPI 스프레드가 4월과 5월 각각 1.2포인트, 0.5포인트로 우호적인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PQC 관점에서 음식료주들의 업황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수기에도 이익 개선이 좋은 업체들은 누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과 업체에서는 롯데웰푸드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롯데웰푸드는 국내외 가격 인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에서는 제로 빙과 또 신제품 판매 호조 등으로 건 빙과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이 싱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해외도 우호적인 날씨와 주요 법인 가격 인상 효과에 힘입어서 두 자릿수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원가에 대한 완화 흐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라면 업체에서는 역시나 단연코 삼양식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삼양식품은 높은 해외 모멘텀으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10%대 후반대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원가계선은 1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흐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메인스트림 입점률도 전분기 대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 쪽의 전략적 집중에 따라서 동남아 쪽 지역 매출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이 개선 가시화가 큰 기업 중 하나는 바로 이제 동원 F&B인데요. 최근 참치어가 하락세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1분기의 참치 투입어가는 플랫한 수준이었지만요. 견조한 이익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분기에는 참치 투입어가가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2022년에는 1,3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이익 체력이 레벨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던 음식료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2분기는 음식료주들에 대한 비수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체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네, 교두보 시즌3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